저희 병원의 강성태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철사 유지장치가 떨어졌어요. 꼈다 뺐다 하는 건 껴요? 그러면 철사만 붙여도 되겠네.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저희 병원의 강성태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철사 유지장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다시 붙일 거냐? 강 원장님이 당연히 다시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왜 다시 붙인 거예요? 일단 제가 교정이 끝난 지 대략 이제 5, 6년쯤 넘어 거의 7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치아사에 공간들이 좀 있어서 공간들을 좀 닫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던 거라서 이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다시 틀어지는 게 싫어서 현 상태를 유지를 좀 하려고 다시 좀 만들었습니다. 5년. 예, 5년 보통 한 1, 2년 지나면 이제 유지장치가 교정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을 하는데, 물론 추천은 하죠. 우리도 권유를 해서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라고는 하는데, 사실 5년 정도 됐으면 사실 안 붙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비베라라든지 요즘 좋은 게 많으니까 꼭 다시 붙일 거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연스럽게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알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 준비된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교정한 지가 꽤 된 상태였고, 그동안에 이제 뭐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있었는데요. 지난 설 명절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간장게장을 보통 이제 어금니로 먹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씹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우두둑 같이 떨어지는 게 한순간이라서 애매하게 2개 정도 떨어졌는데, 그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희 측과도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근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집에서 혼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예, 항상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간장게장이 대표적이고, 뭐 딱딱한 과자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맛동산 같은 거 예를 들고, 딱딱한 거 먹다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동안 몇 번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던 사람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한 번 떨어지는 사람은 또 계속 떨어지고, 그게 맞죠. 그렇죠. 붙이는 유지장치의 좀 단점일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유지장치는 두부 먹다가도 떨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뭐 어떤 붙이는데 더 세게 붙이는 어떤 특별한 수식이 있는 건 아니고, 붙일 때 잘 붙였어도 이게 뭐 잠잘 때 이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거 같고, 그거를 다 뭐 그냥 5년 정도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한 달, 3달 안에만 안 떨어지면 거의 안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떨어질 사람들은 뭘 해도 떨어지는 거니까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에서 뭐 이가리까지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유지장치가 보통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치아에 붙어있던 게 이렇게 보통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철사만 달랑거려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철사를 붙이기 위해 보통 레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삼켰다라고 하면 아마 레진을 삼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인체 내에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독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검사를 해서 그건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영양분도 아니고 먹어서 도움될 건 없으니까, 근데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교정 치료로 인한 변화나 이런 거는 뭐 문헌상에도 그렇고 아무리 뭐 6개월, 1년이면은 다 새로운 세포로 자라기 때문에 교정 치료로 인한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당연히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되게 정말 저의 동기와 같이 이제 치료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놔서 되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게 싫어서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 현상도 있고, 이게 생리적으로 기능을 하는 신체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급적이면 안 바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어서 당연히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장치는 당연히 제작하죠.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다니던 치과가 아닌 데를 가면 일단 원장님들이 잘 해주는 걸 좀 망설여 해요.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교정 치료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든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지를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려고 해도 막 힘들기 때문에 유지장치 붙여놓고 불편해 다시 붙이는 건데, 우리가 유지장치 떨어져서 왔는데 내가 오늘 그거를 만들어서 돈을 벌라고만 생각하면 당연히 붙여주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끝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봤는데 유지장치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줬어요. 줘서 유지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이 유지를 제가 보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보던 환자분들도 오늘 제가 뭘 해주면은 내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환자분들의 유지장치를 오늘 제가 무턱대고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네가 잘못 만들어서 내 치아가 틀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과연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문제나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면 상관없는데, 막상 다음 달부터 뭐 붙이고 났더니 막 턱관절이 아프고 우연의 일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원장님들이 안 해주고 한 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폐업했으면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사람이 의료진인데 또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만한 동의서를 막 다 받는 거예요. 하나 설명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받아서 사인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전국 수도권에 10개 지점이 있으니까, 만약 이사를 가거나 뭐 새로운 환경에 살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같은 연세바로의 지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큰 네트워크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정 시작하기 전엔 절대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중요한 걸 모르는데, 유지장치가 떨어졌는데 내가 집을 저기 구리로 이사를 갔어. 그럼 구리 연세바로 치과에서 이거 그냥 크게 설명도 안 하고 나 떨어졌어요, 인천에서 치료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원장님이 그럼 바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큰 장점이고, 제가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치료 시작하시고 심지어 거의 끝날 때가 되시는 분들도 몰라요. 이건 이사를 가보고 어디 학교를 멀리 가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연세바로 치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가까운 연세바로 치과에서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유지장치의 모양에 따라서 보통 틈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치아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사이 틈이 있거든요. 이 환자분들마다 치아 모양도 워낙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만들어주는 그 철사 모양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보통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물 같은 게 좀 껴서, 치태라고 하죠. 플라그 같은 게 껴서 뭐 그런 게 좀 불편하다든지 충치가 생긴다든지 뭐 그러할 위험성이 있는 거 정도인데, 관리를 잘 하면은 되고, 사실 저도 지금 붙어 있지만은 일부러 칫솔질을 해요. 신경 써서 다 닦고 나서 거기는 따로 제가 또 칫솔도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고, 치아의 그 위치를 잡는데 변화나 이런 걸 잡아주는 유지장치의 역할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 유지장치 형태는 원장님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강성태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세대학교 교정과에서는 저희 검사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장치에다가 철사를 접어서 이렇게 딱 조명을 비춰가지고 빛이 새어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붙는 게 좋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냥 U자형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도 기능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 붙는 거를 선호하는 원장님들이 있고, 오히려 붙으면 칫솔도 막 바꿔가면서 하고 번거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에 어느 정도 이상 떠 있으면 오히려 음식물이 좀 덜 끼고 제거가 편하니까 떠 있는 걸 좋아하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고 떠 있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요. 기능에는 원장님들의 취향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붙은 거 거울로 봤는데 막 구멍이 뚫려 있고 내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달라요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기능에는 문제는 없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들께서 강의 그런 세미나 하던 거 중에, 예전 미국에 있는 치과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가 보통 상악이라는 위에 치아가 보통 아래 치아를 덮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교합 형태라서, 위에 쪽은 반드시 붙이고 아래쪽은 그 위에 치아들이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아래쪽은 보통 꼈다 뺐다 하는 장치 있죠? 그거만 끼시고
그다음에 위에 거는 철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붙어 있으면 좋은 거고 그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 컨셉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교정과 선생님들이 우리 환자는 꼈다 뺐다 하는 걸 유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의사들만의 어떤 견해 차이가 아닐까. 저희 연대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그런 생각은 그래도 위아래 다 붙이고 끼는 것도 다 끼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지 않나.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병원도 이제 위아래 다 철사 붙이고 위아래 다 꼈다 뺐다 하는 거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되게 다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 뭐 최근에 나온 비베라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보면은 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철사를 붙일 건지 말 건지 막 다 정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뭐 5년 지나서 떨어져서 새로 만들어서 붙였지만 그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는데 안 떨어졌는데 그냥 본인이 제거하고 비베라만 끼거든. 이게 뭐 교과서에 뭐 산수 문제처럼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4개 다 어떤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조합해서 원장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철사를 붙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붙였을 때 장점 단점 뭐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럼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철사만 붙이고 꼈다 뺐다 안 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꼈다 뺐다를 먼저 끼고 철사 붙이는 건 나중에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만나시는 주치 원장님 하자고 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의 소견이니까 다 맞아요. 논리적 근거도 다 있고 그것도 소견 차이지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냥 우린 다 소구치 교합용 덮는 거를 기본 형태로 가져가는데 그 밑에 쪽 작은 어금니 덮는 거 말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렇게 혀쪽으로 가면은 입 벌렸을 때는 좀 덜 보이긴 하니까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혀가 불편해요. 그래서 해보면 좀 더 잘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교합면에 당연히 붙이는 거는 교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붙여도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씹을 때 제일 잘 떨어지니까 씹을 때 좀 덜 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연대에는 보통은 밑에 쪽 작은 어금니는 교합면 위로 접고 있는데 그것도 원장님들마다 옆으로 접는 사람들도 있고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다 맞아요. 붙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꼈다 뺐다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붙이는 유지장치는 좀 앞니 쪽, 뭐 길게는 4번째에 있는 작은 어금니, 소구치까지 연장을 하는데 보통 어금니 쪽에는 꼈다 뺐다 하는 거로 그걸 대신해서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이제 어금니 쪽에 붙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쪽의 치아에 임플란트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치아가 뭐 더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잡아줘야 될 때 그럴 때는 뭐 좀 특수하게 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통상적인 교정 치료할 때는 보통 앞쪽에만 붙이긴 하죠. 근데 어금니는 저희 병원은 일단 꼈다 뺐다 하는 거로 해서 유지하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금니를 잡아주는 게 좋냐 나쁘냐도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장치는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치부 앞니만 잡아주냐 어금니까지 잡아주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전부 다 그냥 그 원장님의 개인 의견, 소견, 뭐 진료 철학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건 대부분 그냥 수련 받았던 병원에서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배운 대로 하지. 그렇죠. 배운 대로 하지. 배웠던 거를 거스르는 치료는 잘은 안 하게 돼. 일단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게 돼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뭐 유지 잘 됐는데 뭐 이렇게 가는 쪽이 많은데 또 주변에 원장님들 친한 원장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를 뭐 10년 넘게 교정 치료 하신 다음에 그 생각을 또 바꾸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정 치료도 그렇고 유지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막 찾아보고 정보를 얻고 와서 상담을 해보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결국 하는 얘기가 그것도 맞아요. 제 말도 맞고 뭐 정해진 게 큰 틀에선 있지만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은 뭐 크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너무 유지장치에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원장님도 5년 지나서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붙이는 거 보면 유지장치는 진짜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하고 꼈다 뺐다 하는 건 껴요? 1년 이후로는 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기념품처럼 이렇게 어금니에 모셔놓고 어금니에 있어가지고. 달라지고 불편한 건 없죠. 네, 뭐 어차피 교합은 잘 더 맞물려지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그러면은 처스만 붙여도 되겠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